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예, 영광입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는지 영상으로 먼저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하고는 같이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김영배 의원님을 겪다 보니까 너무 인품이 좋으시고 또 이해력도 좋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소탈하고 또 정직하고 또 여러분 인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영배 의원님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도 우리 김영배 의원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박덕흠 선배님, 김영배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흠은민서를 시작할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마음은 똑같은데 아쉬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까이 모시고 서로 다르니까 오히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으로 변화로 이어지기를 꿈꿨던 모임이잖아요. 더 열심히 또 더 겸손하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그럼 칭찬받으신 김영배 의원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당 2번 역임하셨고 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21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초선 의원 중에 득표율이 가장 높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성북구청장을 지내면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을 시민의 시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이제 시민들의 기대를 이렇게 더 높게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보고 이제 아마 네. 정치가 좀 여의도가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아마 좀 표현해 주신 거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예, 이제 부끄럽고 또 다른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평가가 더 냉정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도 되고 네. 그럴 정도로 아이고 제가 그런 초심이 돼 있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시민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님, 평소에도 나는 시민과 토론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시민들과는 어떤 토론을 하고 싶으신가요? 토론이라는 거는 결정되지 않은 거를 이제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구청장 할 때는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네. 또 결정할 사항들이 뭐 소소하긴 하겠지만 많은데 그래서 소통의 장이 많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 와서는 참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도 많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소통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방법을 더 많이 좀 발굴도 하고 상당히 노력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교훈은 좀 돌이켜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소통의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칭찬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특히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가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내려오면서 뭐 이제 뭐 스키 탄다 뭐 탄다 하면서 내려오다 보면은 제어가 안 되니까 골절 사고도 있고 뭐 엉덩방아도 많이 찌고 그러니까 좀 학교 보내는 때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조마조마해요. 사실은 눈 왔을 때 저희 아들도 이제 골절 당했고 해서 직접 모셔서 묻고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하고 어떻게든지 편하고 안전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 안전한 성북, 사고 없는 성북, 그거를 이제 정말로 이제 지켜주시고 실천하시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겨울철이 되면 얼음 얼고 눈 오는 날이면은 이 비탈길 사고가 뉴스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선 설치해 주시고 아마 정말 주민들에게 극찬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사실 제가 낸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시민들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네. 저는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명한 답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열선도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런 거 하면 어때라고 하는 토론과 제안 과정에서 사실 제가 착안을 했던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임기 말에 시범 실시를 했었고 제 다음 구청장께서 그걸 꾸준하게 이제 지금 저와 협력해서 네. 할 부분은 하고 또 본인이 하실 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시민들이 무슨 고민하시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잘 살피고 그분들하고 잘 대화하다 보면 답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의원님께서는 성북구청장 시절에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민원실을 개설하시고 또 운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민생을 직접 챙기신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많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성북구의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학이 7개나 있어가지고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또 미래 도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꿈꾸는 도시는 역사 문화가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역사 문화 도시이고요. 특히 AI 시대나 데이터 시대에는 특히나 이런 대학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 경제 인력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착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좀 그런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성북구의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할게요. 이젠 또 다른 이유로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분도 만나봤거든요. 영상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도시와 어떤 그 지역의 차이, 또 교육 수준의 차이, 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성별이나 또 장애가 있고 없음, 또는 인종, 그렇게 불평등한 어떤 이 사회적 구조 안에 있는 우리 그 불평등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평등하게 최소한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정부가 해야 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어떤 인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낸 법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되고 또 지방 정부들이 실제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인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그 조문들을 많이 더 넣으셨어요.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려고 애써주셨던 점에 대해서 특히 칭찬받아 마땅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정책 기본 법안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권정책은 국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인권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권정책 기본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시민혁명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이념이기도 하고요. 그 의무를 지는 것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점에서 근대 국가 탄생의 배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국가인권 기본 계획을 국가가 책임지고 세우고 관리하고 집행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이제 명실상부하게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국가인권 기본 계획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 시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법 수준으로 높여서 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고요. 네. 부처로 보자면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주무지만 그걸 총리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범부처적인 네. 그런 국가인권 계획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내는 네. 그런 이제 거버넌스도 만든다. 네. 뭐 이런 이제 법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관심을 갖고 좀 통과가 돼야 되는 법으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법안도 발의해 주셨지만 앞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의 인권을 잘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 생활 단위에서의 스스로 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시민권 네. 권리의 주체로 시민이 서도록 만드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선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법이 통과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네, 네. 그러니까 시, 군, 구가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런 생활 단위가 되고요. 특히 생활 현장 중에서도 회사 그리고 학교, 그리고 마을, 요 3개 주체에서 사람들의 권리,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 이제 정신이 네. 실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대폭 확대하고 네. 국가와 함께 손잡고 시민들께서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인터뷰 초반에 소통을 중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권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헬스장 같은 게 코로나 시절에 이제 문을 닫고 폐업하고 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 시설 법을 제가 고치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려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네.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환경 문제 관련해서 플라스틱 빨대나 네. 이 플라스틱 컵 사용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지구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키고 환경도 보존하는 이런 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니 뭐니 해도 정치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효능감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능함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생활 정치
생활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정치, 이게 이제 지금 남은 21대 이제 기간 동안에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네.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어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동료 의원을 추천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칭찬하고 싶은 동료 의원 결정하셨나요? 네, 국민의힘에 울산 지역구로 두고 계신 서범수 의원님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범수 의원님. 오늘 서범수 형님을 칭찬하고자 합니다.